그거는 여기서 판매가 안 돼요. 여기서는? 네. 판매된 채널 그거는 여기서 판매가 안 돼요. 여기서는? 네. 판매된 채널이 따로 있어요. 네. 책자 더 있어요? 실제로 몇 개 드릴까요? 그분 더 있. 준비됐어요? 아,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인포유금융에서 DGB 생명을 런칭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첫 교육을 하겠습니다. 지점장님은 김영백 지점장님이십니다. 자,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 시작할게요. 일단 저는 김현백 지점장이라고 하고요. 주로는 이제 서울 지역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 두 가지 판매 라인업이 있는데, 종신보험은 이제 유니버셜 상품으로 다른 회사들이 지금 이제 저해지 부해지 종신보험 많이 판매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기본형 유니버셜 종신보험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연금보험들은 다 변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그랑헤이지 변액연금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마음 든든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생명보험 업계에서 가장 높은 최저보증 이율을 드리고 있어요. 2.6% 최저보증을 하고 있고요. 이 2.6%라는 거를 보증하는 그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가입했다라고 해서 계속 쭉 2.6을 보증받는 게 아니라 10년이라고 써져 있죠. 10년. 5년 납을 하시더라도 5년을 더 거치하셔야지 그 뒤로 평생 2.6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년 납 이상이다 라고 하게 되면 뭐 10년 납, 12년 납, 15년 납, 20년 납 이렇게 있겠죠. 납입 완료 후에 평생토록 보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10년 이내에 해약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 공시이율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바뀌기 전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상품이 올해 4월부로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에는 어땠냐면 최저 보증이 2.85였어요. 2.85. 그리고 가장 큰 강점이 이자 부분까지 중도 인출 가능하다라고 기재가 돼 있죠. 원래 유니버셜 상품들 보면 약관상 어떻게 명시가 돼 있냐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해서 중도 인출을 할 수 없다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자가 쌓이더라도 내가 낸 보험료까지만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는 그 이자분까지 다 뽑아 쓸 수 있었던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 올해 4월부터 최저보증 이율을 2.6으로 내리고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해서 인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판매가 좀 주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추가납입 중도 인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추가납입은 기본 보험료의 1배수까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뭐 30만원짜리 계약이다 라고 하면 30만원을 더 추가납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추가납입 수수료가 붙어 있는데 추가납입 수수료는 1.5%예요. 이게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추가납입 수수료 1.5%가 보통일까요? 지금 평균을 내보잖아요. 업계 평균을 내보면, 유니버셜이 가능한 상품들끼리 평균을 내보면 이 추가납입 수수료는 다 2%가 넘어가요. 다 2%가 넘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장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납입했던 거를 뽑았다가 다시 넣을 수도 있어요. 재추가납입. 그럴 때는 1%로 다시 낮아져요. 그리고 추가납입을 한 번에 밀어넣을 수 있냐, 만약에 밀렸던 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는데, 과거엔 가능했지만 지금은 연간한도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년치가 밀렸더라도 1년치만 추가납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2년치는 그 1년치 지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년치를 한 번에 다 못 넣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10년 동안 추가납입을 잘했어요. 그래서 11년, 12년 차에 추가납입했던 걸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차에는
그 뽑았었던 거를 한 번에 넣을 수 있어요. 재추가 나입 때는. 처음 추가 나입할 때는 연간한도 적용을 받지만 재추가 나입할 때는 연간한도 적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납입 금액도 2.6% 보증이 돼요. 과거에 2.85였는데 지금은 2.6이 보증이 되고요. 중도 인출 한 번 뽑을 때 해약 환급금의 70%까지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연에 12번 수수료 없습니다. 그 중도 인출에 대한 강점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저희가 전사에서 유일하게 중도 인출이 이자 부분까지 다 뽑았을 수 있었던 강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제한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종신보험을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되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종신보험에 대한 판매 컨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종신보험이 처음에 왜 나왔을까요? 출시된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이 종신보험을 처음에 그 출시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왜 나왔을까요? 아니요, 이 그냥 종신보험이. 상속세. 상속? 또 자녀 상속이나 그런 것들은 좀 더 발전된 그런 이야기들이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사망보험이잖아요. 가장의 책임준비금 명목이에요. 가장이 부재하게 되면 뭐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출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 종신보험들이 출시하면서 어떤 컨셉으로 많이 판매를 했을까요? 뭐 중간에 뽑아서 뭐 결혼 자금도 하고 뭐 주택 자금도 해서 뭐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연금 전환 저축. 그쵸? 저축 하나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어요. 저축 컨셉으로도 많이 판매를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종신보험은 보장성인데 저축으로 잘못 알았다 뭐 이렇게 거기 때 민원을 넣잖아요. 저축 컨셉으로 판매를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왜 민원의 사유가 되냐면 이것만 강조하니까 그런 거예요. 분명하게 보험업 감독 규정에 보면은 종신보험은 보장성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보장성의 정의를 찾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분류를 하는데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돈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축성으로도 분류를 해요. 좀 애매한 경계에 있잖아요. 그래도 보장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상품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만 강조하시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런 컨셉으로도 판매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좀 있으면 생보사에서도 이제 무해지는 없잖아요. 상품 자체가. 저해지도 이제 없어질 거예요. 판매하기가 힘들 거예요. 금감원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곧 있으면 이제 단기납 종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이야 이제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1, 2년, 2,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 저축 컨셉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판매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저축으로 이제 판매가 힘들다라고 하면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인출 기능, 뭐 추가납입 중도 인출 그런 게 유니버셜의 장점이니까 그런 것도 활용은 하시되 그냥 원초적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 저축에 대한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뭐 저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생각을 일단 지워버리시고 다시 보장자산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 상속세라고 기재를 했는데 자 상속증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좀 떠오르세요? 돈이 많은 사람, 네, 자산가 이런 사람들 떠오르시죠? 근데 이제는 저희 민간 근로자들이나 일반인 분들도 이런 상속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장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금리가 없어서? 규제? 규제랑도 연관이 되는 말 중에 하나일 텐데 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자 보시면 이거는 그냥 서울 지역은 보질 않을게요.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편차가 너무 커서 이게 2020년도 신한은행 사람 그 보고서인데 올해 기준은 내년에 나와요. 근데 아마 이거 작년 기준보다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경기 인천 지역을 봤을 때 평균 공시지가가 9억이고 실거래가가 12억이에요. 평균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올해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 3억씩은 더 올라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평균을 내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부분 다 지금 서울에 거주하시나요? 뭐 아니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저희 고객들이 다 서울에 살진 않잖아요. 지금 경기 인천에 있는 그 인구수가 서울을 넘어간 거 아시죠? 저희 많은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왔거든요. 일산 살아요. 일산 사는데 일산 아파트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억. 15억? 15억. 킨텍스 아시죠? 킨텍스. 킨텍스에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 메인에 자리 잡고 있는 데가 한화 꿈의그린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17억, 18억 정도 해요. 네? 그거는 뭐 이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그런 층이나 19억이지 보통 이제 15억에서 17억, 18억 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처음에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저는 일산 파주 이쪽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거기 처음 분양가가 5억이었어요. 그 미쳤다고 누가 거기 5억 주고 사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몇 배 올랐어요? 3배 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파주 아파트 값은 어떤지 아세요 혹시? 제가 파주 토박이에요. 처음엔 엄청 싸던데. 싼 기준이 얼마인 것 같으세요? 그전에는 이 3억도 안 주고 하더라고. 제가 알 때는. 제가 제 실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부동산으로 실패를 2번 했어요. 어린 나이에 저 몇 살처럼 보이세요? 저 몇 살처럼 보이세요? 제가? 30년 살았다고 했으니까 30년에 네? 저 32밖에 안 됐어요. 근데 네. 30 실패를 그 어린 나이인데 부동산 2번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혼도 일찍 했어요. 27대 했습니다. 사고 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와이프랑 5년 연애하고 우리 더 뭐 만날 건가요? 결혼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그냥 결혼이 되더라고요. 일찍 했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아이는 좀 늦게 가졌어요. 한 2년 정도 후에 가졌거든요. 근데 처음에 만약에 주변의 조카분들이나 뭐 손주분들이나 자제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저처럼 어린 나이 때 결혼한다라고 하면 내가 여력이 됐을 때 도움을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실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다들. 저도 아이를 갖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저랑 와이프는 도움을 아예 안 받았어요. 왜냐면 이런 게 너무 싫었던 게 만약에 저희가 도움을 받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집 구할 때 도움을 받거나 뭐 혼수나 아니면 차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다 보면 나중에 저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나 뭔가 조언을 구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와이프는 그냥 도움 안 받고 우리끼리 어리니까 해보자라고 해서 1,000만 원 들고 빌라서부터 시작했어요. 빌라서부터. 파주에 운정신도시라고 있는데 거기 카페거리 이쁘게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신혼부부들 많이 살아요. 거기서 했는데 살다 보니까 살림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는 너무 좁아서 아파트를 가야겠는데 도움을 받은 게 없잖아요. 아파트를 어떻게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뭐 2억, 3억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도움받은 게 없으니까 뭐 계약금 그런 것도 없었고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분양을 받아야겠다. 분양. 그래서 어디를 분양받게 되냐면 그 GTX 들어보셨죠? 네. GTX. 파주서부터 강남까지 20분? 요 정도면 가요. 네. 서울역까지는 한 15분? 요 정도면 오고. 근데 그 GTX 역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공사를 이미 시작했어요. 거기 바로 앞에 있는 아이파크를 분양을 받았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그게 좋은지도 모르고 동네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엄청 올랐대. 그때 당시 분양가가 4억이었어요. 저희가 4억이었는데 지금 얼마일까요? 지금 엄청 10억. 지금 평균 거래가가 10억이에요. 2배 이상 뛰었죠. 근데 제가 실패했다 그랬죠. 저 전매 계획은 끝나고 그냥 팔았어요. 피 받고 팔았어요. 피가 500만 원 혹시? 네? 아니 훨씬 넘게 받았죠. 당연히. 네. 훨씬 넘게 받았죠. 훨씬 넘게 받긴 했지만 들어갈 돈도 없었잖아요. 4억. 네? 4억 들어가기 힘들지. 계약금 4천만 걸면 되니까 10%. 아니, 입주하려면 다. 입주하려면요? 네, 전매 안 하고 아. 내가 입주하려면. 근데 제가 그때 돈을 잘 벌었어요. 아. 네. 그런 걱정을 아예 안 했어요. 네. 그걸 들어갔어야지. 근데 일단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일단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생긴 걸 그때 안 거예요. 팔고 나서.
만약에 아이 생긴 줄 알았으면 안 팔았겠죠. 그러니까 둘이서 그 큰 집 들어가서 뭐 하냐라고 해서 그냥 판 거예요. 팔고 그냥 외제차 한 대 샀어요. 좋은 외제차 한 대. 어렸죠 너무. 28 이때니까. 그리고 나서 일산으로 이사를 했는데 장모님 근처 댁으로 이사를 했는데 장모님이 그 집을 사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전세 매매가가 몇천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사라 그랬는데 저희가 말 안 듣고 그냥 전세로 들어가요. 몇천 아끼자고. 그랬는데 그 집이 6개월 만에 3억이 올랐어요. 제가 일산 산다 그랬잖아요. 일산역 앞에 도보 5분 거리 아파트 사는데 일산역에 지금 지하철이 2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트리플 역세권이 되면서 집값이 확 뛴 거예요. 저는 부동산으로만 지금 손해를 본 게 한 7, 8억 정도 돼요. 32밖에 안 됐는데. 근데 자 보세요. 저희 부모님 세대 보면은 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저희 부모님만 하시더라도 파주에 오래 사셨는데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냥 내 집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 문산고속도로가 옆에 뚫리고 지하철 3호선이 연장이 됐어요. 아파트 옆으로. 그러니까 몇 달 새에 막 몇 억씩 오르는 거예요. 집값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게 마냥 좋은 일일까요? 그거 나중에 누가 감당해야 돼요? 저희가 감당해야 돼요. 자녀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과거에는 5억에서 10억 이하의 자산 규모를 형성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 부동산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10억에서 30억 이하의 자산 규모를 형성해 가고 계신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제가 상속세를 계산을 해봤어요. 상속은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15억 정도 되는 자산을 상속했을 때 상속세를 계산을 했는데 2억 3천 정도가 현금으로 필요해요. 상속세는 카드 납 안 되잖아요. 현금으로 분납도 가능하지만 무조건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어린 그 사람들이 현금으로 2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없어요. 많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련하려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냐? 이것도 신한은행 보고서인데 40대 기준으로 자녀를 둔 가정에서 맞벌이 소득 평균 구간이 2구간이래요. 맞벌이 소득이 140만 원씩 13년 이상 모아야지 저 2억 3천이라는 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보다 더 인생 선배님들이시니까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 평범한 집이 140만 원을 13년 동안 모을 수 있어요? 뭐 악착같이 하면은 모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뭐 소득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평범한 집에서는 13년 이상을 저 140만 원, 150만 원 모으는 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가 나중에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두 돌 되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나 태어난 지. 뭐 그때까지 모으라면 모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10년 이상 모으라는 거는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일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이거를 종신보험으로 대비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면 140만 원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을까요? 2억.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한 50만 원? 그거보다 낮을 거예요. 저희가 최저보증 이율이 높으니까 최저보증 이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해요. 그래서 동일한 대상을 딱 피보험자로 두고 납입기간 저희 뭐 지금 13년 이상 모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납입기간에 12년 납, 15년 납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험료 계산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들 비해서 최저보증 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의 장점이 뭐예요? 추가 납입 중도 인출이 가능하죠. 일단 이거를 사망보험으로 입력을 해놨으니까 사망을 하게 됐을 때 내가 필요한 상속 재원이 마련이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내가 내고 있던 그 보험료에 대해서 유니버셜 기능이 가능하니까 넣었다 뺐다가 가능하잖아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사와의 장점은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저해지 상품 뭐 5년 납, 7년 납 하게 되면 뭐 유니버셜 기능이 있어요? 그 기간 내에 그냥 꼼짝없이 그때 동안 그냥 묵혀져 있는 거잖아요. 5년이든 7년이든 10년이든. 근데 저희는 그냥 가입한 시점부터 넣었다 뺐다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 기본보험료에 대해서는 2년 이후부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 또는 이런 게 있으니 이런 사람한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사람들을 좀 떠올리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상품에 대한 설명은 이게 다예요. 마음든든 종신보험은 이게 답니다.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일단은 뭐 이 정도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랑에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품이 저희 회사의 90% 이상 매출을 차지하는 상품이에요. 만약에 월에 10억이 들어온다 그러면 9억 5천이 이 상품이 들어옵니다. 9억 5천이 이 상품이 들어와요. 지금 이렇게 그 내방형 점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피플라이프도 담당을 하는데 거긴 보험 클리닉이 돼 있잖아요. 보험 클리닉 가면은 제가 업무 지원하러 이렇게 앉아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럼 손님들이 어떻게 들어오시는 줄 아세요? 딱 열고 들어와서 여기 온 다음에 그랑에이지 있어요? 이러고 들어와요. 고객들이 와서 찾아요. 그 상품, 이 상품을. 그만큼 유명한 상품이에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상품 설명만 드리면 또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공무원 시장 공략 방안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전 직장이 하나생명인데 제가 생보사에서 영업을 할 때 이 시장 가지고 영업을 했어요. 이 시장 가지고 아까 제가 돈 잘 벌었다 그랬죠. 이 시장 가지고 COT 이상 계속 달성을 했어요. COT 기준 아시죠? 연봉으로 그냥 수수료로 3억 이상 벌어야 돼요. 매년. 제가 어린 나이라 그랬잖아요. 어린 나이인데도 이 시장만 가지고 그렇게 벌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주변에 공무원분들 다 계시지 않나요? 한두 분씩은 다 계시죠? 그렇죠? 이거 자동으로 닫히나요? 네. 자, 공무원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수령하는 게 뭘까요? 공무원 연금이잖아요.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2015년,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5년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 진행이 됐고요. 공무원 연금 지급률이 하향 조정돼서 공무원분들 개인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무원분들 공무원 연금과는 별도로 개인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무원분들이 받아야 되는 퇴직수당하고 공무원 근데 크게 차이가 없어졌대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이제 감이 조금 오세요? 아직도 감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자, 공무원분들은 민간 근로자보다 평균 근속연수가 좀 더 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국민연금보다 금액은 좀 더 많겠지만 그 갭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공무원 정년이 몇 세일까요? 15세? 65세? 늘어났지 않았어요? 더 줄어들을 보자. 62세? 아니 62세? 60세? 그전에는 60세였는데 지금 늘어나서 65세? 지금도 60세예요. 60세예요? 이거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공무원 정년 검색하시면 이거 나와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정해져 있는데, 자, 특별한 규정이라고 하면 아까 65세 말씀하셨죠? 65세는 교직원분들. 교직원분들은 65세까지도 일을 하시고 55세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굴까요? 현장 근로자?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 현장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군인분들은 55세 때 퇴직하세요. 그리고 소령으로 만기 전역하시는 분들은 45세 때 퇴직하십니다. 네. 그런 규정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정해져 있어요. 60세로.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게 계속 그냥 똑같잖아요. 60세. 과거부터 지금까지. 2033년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연금을 65세가 돼야지 수령을 할 수 있어요. 연금 개혁이 됐기 때문에 이 지급되는 시기가 뒤로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년은 제자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최대 5년간의 소득 절벽을 피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뭐 퇴직을 앞으로 5년, 6년, 7년 남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나이로 치면 40대 초중반 정도 되신 분들이나 2033년이면 지금 몇 년 남았죠? 지금 연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한 11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때 동안 정년 연장이, 이거 제가 관리했던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사혁신처에 계신 제 고객한테 여쭤봤더니 앞으로 2033년이면 11년 정도 남았으니까 정년 연장이 아무리 많이 돼봤자 1년에서 2년이래요. 그러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의 소득 절벽 피할 수 없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40대 초중반 정도 되신 분들, 지금 현재 젊은 분들이라고 하면 30대 후반, 그리고 2033년 11년 남았으면
많게 봤을 때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분들까지도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공무원분들 나이 기준으로 일을 하고 계신 경력으로 쳤을 때는 10년에서 15년 차 정도 되신 분들이 이 3년에서 5년간의 소득 절벽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나라에서 나온 자료잖아요. 네이버에도 올라와 있어요.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는데, 자, 내가 퇴직하고 나서 공무원 임금 수령이 안 돼. 그럼 소득이 없어요. 그럼 뭐 하려고 하실까요, 사람들이? 그쵸. 뭔가에 대해서 다시 일을 하려고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소상공인처럼 자영업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던지, 장사를 하려고 하시던지 하실 거잖아요. 근데 소수의 분들은 이 선거직 공무원으로 재임용이 되시는 분들도 어쩌다 한 번씩 계세요. 어쩌다가. 그리고 정부가 전액 수료한 출정기간, 이건 공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 공기간이나 선거직 공무원으로 재취업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10중에 한두 분 정도? 근데 이런 분들은 연금이 안 나와요. 공무원 연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다시 만들려고 할 거예요. 아까 뭐라도 해야지 하셨잖아요. 당연히 내가 뭐 3년이든 5년이든 공무원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소득이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는데, 뭐라도 하게 되면 연금을 다 줄인대요. 네. 그럼 공무원분들 어떻게 해요, 지금? 뭘 해야 돼요? 개인연금 준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상황 자체가. 자, 과거에 보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발생이 됐을 때 부동산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제외시켜놨기 때문에 기성세대 공무원분들을 봤을 때 이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상당수 많거든요. 공무원 연금하고 이 소득은 별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 부동산 소득 또한 사업소득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부동산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이 된다. 내가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 그러면 연금이 더 줄어들어요. 하향조 정도요. 소득 대비했을 때. 그래서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신문기사에서도 보셨잖아요. 개인 스스로 공무원 연금과는 별도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기재가 돼 있었죠. 그래서 이 그랑에이지를 여기다 대입을 시킬 건데 변액이잖아요. 변액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 모든 생보사에서 나오는 새로운 상품들은 다 변액 위주로 나올 겁니다. 변액 위주로 나올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변액 위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장 상황 자체가. 그리고 저희는 5%가 보증이 돼요. 5%. 지금 금융권에서 5% 드리는 회사 있어요? 5% 드리는 회사 있어요? 증권, 은행, 보험 다 합쳐봤자 없어요. 보증을 하는 회사는 없어요. 이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납입 기간 상관없어요. 20년 동안 5%예요. 그 이후 4%고. 근데 저희 고객들, 주요 고객들이 40, 50대 분들이 많죠. 40, 50대, 50, 60대. 그분들이 20년 이상 보험을 끌고 가면서 연금 개시하실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희 40대부터 60대 사이에 있는 분들한테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5%를 드릴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험 클리닉 같은 데 가면 고객들이 들어와서 그랑에이지 있어요? 이러고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매체에 소비가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매체. 요즘에 TV만 보더라도 보험 관련된 방송 많이 하잖아요.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개인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할 때 다 그랑에이지 설명하세요. 다. 그래서 고객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 80% 이상도 다 고객이 먼저 그랑에이지 물어봐서 좀 문의한다라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는 만약에 변액이 없더라도 알고는 계셔야 경쟁력이 있으실 거예요. 변액이기 때문에 펀드 수익도 좀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펀드 수익도 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5% 보증이 안 됩니다. 변액이어서. 기준 자체는 연금으로 개시를 하거나 사망했을 때 5%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5% 보증 안 돼요. 그래서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에서 펀드 수익률 비교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 회사가 최근 1, 2년간의 누적 수익률이 가장 상위권이고요. 최근 3년간의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더라도 28%예요. 3년간의 누적 수익률이 28%면 연으로 환산했을 때 9% 이상 수익을 낸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누적을 좀 잘 쌓아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단리 5%를 초과하는 투자 수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리 5%라는 거는 최저 보증이기 때문에 그거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 그거 이상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네이버에 연금보험만 검색하셔도 저희 회사 상품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보시고 일시납하고 월납이 있어요. 일시납하고 월납이 있는데 일시납은 500만원부터 가입이 돼요. 그리고 최대 30억까지도 가입이 됩니다. 월납은 10만원부터 1억까지 가능해요. 근데 비고란을 보시면 단기납으로 설정했을 때 5년납, 7년납으로 설정했을 때는 최소 보험료가 30만원부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금액 차이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월납으로 봤을 때, 적립형으로 봤을 때 1종하고 2종이 있는데 이거는 뭘로 설계해서 가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개시할 때 고객이 선택해서 개시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어떤 차이냐면 저희는 이 연금보험이 보통 연금 개시할 때 10년 합정형, 20년 합정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종신연금형밖에 없어요. 설정할 게 없어요. 그냥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하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이 계속 나오는 그 유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형은 그냥 매년 동일한 연금액을 드리는 게 기본형이고 초기 집중은 75세까지 좀 더 많이 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절반으로 좀 금액을 드립니다. 그 차이인데 어차피 두 가지는 한 페이지에 다 비교돼서 나오니까 이따 뒤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일시납은 25세부터 84세까지도 가입이 돼요. 월납은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연납에 따라서 몇 년 납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최대로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최소 거치 기간들이 다 필요해요. 일시납은 납입하고 나서 즉시연금이나 바로연금처럼 바로 연금 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 거치하셔야 돼요. 1년 거치하고 나서 연금 개시가 가능하고 월납은 납입하고 나서 5년을 거치해 주셔야 돼요. 5년 거치하셔야 됩니다. 10년 납하더라도 바로 연금 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년 뒤에 연금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개시할 수 있는 나이는 45세부터 85세까지 개시를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은 쭉 수령이 됩니다. 가입 제한서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항목도 많고 숫자도 많잖아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오늘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일단 다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보시려면 맨 위에 있는 평생연금 기준금액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평생연금액 평생연금 기준금액, 평생연금액 이거 두 가지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제가 왜 보지 말라고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40대 남자분은 월 100만원으로 설정을 했어요. 10년 납으로 설정을 했고 5년 거치, 최소 거치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바로 연금 개시를 한 건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공무원분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정년이 몇 세라 그랬죠? 60세라 그랬죠. 근데 왜 55세 때 연금 개시했을까요?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일을 하고 있는데 미리 연금 개시한 거예요. 왜 미리 연금 개시했을까요? 가끔 제가 과거에 영업하러 다닐 때 공무원분들 상담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이제 내가 공무원 연금과는 별도로 개인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 건 알겠다. 그래서 연금도 준비를 할 건데 내가 퇴직할 때에 맞춰서 여유자금이나 목돈도 좀 만들고 싶은데 이거 방법이 없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공무원분들 급여 상황 아시잖아요. 그 두 가지 한 번에 다 준비 못해요. 그래서 연금 준비하는 거에 한 번에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저희는 연금 개시 시점을 당길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어요. 다른 회사들은 당기는 게 되면 미루는 게 안 되고 미루는 게 되면 당기는 게 안 돼요. 저희 회사는 둘 다 됩니다. 그래서 60세로 설정해 놨던 거를 그냥 55세로 당긴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금을 미리 수령하는 거죠. 어차피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니까 연금은. 그래서 이 연금을 따로 모아놓으면 55세 때부터 퇴직하는 해까지 총 6회분을 따로 적립을 한다라고 하면 일을 하고 있는 나중에 연금을 개시한 걸 가지고 따로 모으게 됐을 때 4,750이 마련이 돼요. 뭐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여유자금하고 공무원연금 바로 안 나온다고 그랬죠. 한 3년에서 5년 소득 공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동안 이렇게 마련된 금액하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연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에 좀 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당겨서 개시를 한 거고 100만 원씩 10년이면 원금이 얼마예요? 1억 2천이잖아요. 120개월이니까. 아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연금보험 100만 원짜리 어떻게 받아?
대부분 손보 베이스 출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생보 출신 분들은 이런 얘기 안 하시는데 손보 출신 분들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어떻게 받아라고 하세요. 근데 이거는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저는 그 20대 중후반 때 매월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짜리를 한 4-5번씩 계속 받았어요. 이게 그 어린 나이에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냐면 되게 쉬워요. 그냥 저는 고민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는 준비를 해놔요. 고객이 요청한 거 50만 원짜리인데 가서 그냥 고객이 50만 원짜리 딱 보고 확정 연금이잖아요. 50만 원인데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이거밖에 안 주네? 100만 원짜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잖아요. 그럼 100만 원짜리 하세요. 제가 하나생명 다닐 때는 이 상품하고 비슷한 상품이 있었어요. 알고 받는 변액이라고 해서 이거랑 비슷한 상품이 있었으니까 그걸 팔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 생보사에 5% 보증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관점의 차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1억 2천인데 여기 보시면 평생연금 기준금액이 1억 8천 25만 원이잖아요. 세 칸 다. 그쵸? 1억 8천 25만 원 다 똑같이 써져 있죠. 이게 5% 보증돼 있는 금액이에요. 단위 5%가 보증돼 있는 금액입니다. 원금은 1억 2천인데 이때 당시 55세 기준에 1억 8천 25만 원이 보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면 금액이 다 달라요. 여기 봤을 때는 금액이 6천만 원, 뭐 9천만 원, 1억 다 다르죠. 왜냐하면 투자 수익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3번에 보면 1과 2 중에 큰 금액이잖아요. 지금 금감원에서는 3.375가 최대로 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375로 수익을 가정을 해서 보더라도 단위 5%를 못 이겨요. 그래서 3번에는 1번하고 똑같은 금액이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여기만 보셔도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지급률은 뭐냐? 여기 뭐 4.4%, 4.2%, 3.7%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건 이자가 아닙니다. 이자는 이미 여기 적용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 금액을 이 비율대로 나눠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4.4%의 비율로 나눠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나눠서. 그래서 평생연금액은 이 정도 금액이 산출이 되는데 누적액은 75세까지 1억 5,800이에요. 이분이 나입한 연금 얼마라 그랬죠? 보험료? 100만 원씩 10년이니까 1억 2천이라 그랬잖아요. 75세까지 1억 5,800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안 바뀌어요. 보증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나중에 100세까지 더 생존해 있으면 9,900을 더 받을 수 있어요. 1억 5,800하고 9,900 더하면 얼마예요? 2억 5천에서 6천 정도 되죠? 이분이 나입하신 보험료에 대비해서 2배 이상 수령을 했어요. 자, 기본형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동일한 연금액을 죽을 때까지 드린다고 했는데 이 기본형으로 수령하게 되면 3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안 바뀝니다. 이건 최저 보정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억이면은 1억 2천 대비했을 때 몇 배 수령한 거죠? 2.5배 이상 수령한 거죠. 60세 연금 개시 해볼게요. 60세. 아까 55세였잖아요. 그냥 퇴직할 때 맞춰서 연금 개시 하게 되면 초기 집중 기준으로 연금을 75세까지 받을 수 있는 게 1억 7,300. 100세까지 생존해 있다라고 하면 1억 4,400이에요. 두 금액 합치면 얼마죠? 3억이 넘잖아요. 아까 55세 때 개시하게 되면 2억 5천대였는데 지금 5년만 더 거치하고 개시를 해도 3억이 넘어가요. 만약에 60세 기준으로 기본형으로 연금 개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3억 8,800이에요. 이분 나입한 보험료 얼마라고 그랬죠? 1억 2천이라고 그랬죠? 몇 배 수령한 거예요? 3배 이상 수령했어요. 지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는 연금이 있을까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연금보험을 이런 식으로 드릴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이렇게 최저보증해서 드릴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 뭐냐? 사망에도 보증돼요. 사망에도. 보통 연금보험 가입하게 되면 사망보험 어떻게 나와요? 그냥 저기 그쵸? 적립금 또는 사망보험이 둘 중에 높은 건데 사망보험이 600, 1200, 2000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에 5% 보증해서 사망보험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40세 분이 50세까지 납입을 약정하고 계약을 했는데 48세 때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납입하다가. 할인보험료 적용받아서 9,570을 납입을 했는데 쭉 따라서 가보면 사망보험은 얼마예요?
여기 써 있는 거 1억 1,500. 네, 1억 1억 1,540이에요. 내 보험료는 9,570인데 할인 보험료 적용받아서 이렇게 드리는 회사 있나요? 사망보험을 내가 연금보험 낸 돈에다가 5% 적립 때 보증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증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이버 이자 계산기로도 다 계산이 됩니다. 단리기 때문에 은행에서 주는 은행 단리기 때문에 계산이 되고 아까 55세 때 1억 8,025만 원 설정돼 있던 게 그대로 사망보험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55세 때 연금 개시 신청해 놨는데 55세 때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연금 수령하다 사망해도 드려요. 여기 이렇게 수령했잖아요. 75세까지 이렇게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금액 뺀 나머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 60세 연금 개시 신청해 놨는데 60세 사망해요. 그러면 이 금액 드리는 거예요. 1억 2천 냈는데 이 금액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을 하세요. 퇴직했을 때 많이 고민하시는데 여기에 투입할 재원 있으면 개인연금으로 준비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자료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제 하나생명 선배분이신데 15년 이상 선배세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혼자서 이 상품으로만 한 달에 3천, 4천씩 계약하세요. 혼자 영업하시거든요. 지금 역삼에 계시는데 그분 시장이 거기에요. 그 아산병원, 서울 아산병원. 서울 아산병원 가면은 그분이 다 잡고 있어요. 10년 이상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어서 그냥 정태용 대표님이라고 하면 다 아세요. 그 병원 가서.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 다 아세요. 그분을. 그분 계약 들어오는 거 보면 그냥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우습게 들어와요. 근데 이 상품으로 들어와요. 이 상품으로. 판매되는 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판매되는 데는. 제가 이 시장을 어떻게 확대했냐면 제가 25살에 보험 영업 시작했거든요. 25살에. 대학교 4년제 졸업하자마자 일을 한 거예요. 보험 영업을. 근데 25살짜리가 시장이 있을까요? 시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진짜로 미친놈처럼 여러 시장도 막 개척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아등바등 버티다가 우연한 기회에 군대 후임을 만나게 됐는데 그 군대 후임이 정확하게 전역하자마자 1년 공부하고 23살 때 7급 공무원을 땄어요. 1년 공부하고 6개월 공부하고 9급을 땄는데 노량진으로 바로 들어가더니 6개월만 더 공부해서 7급을 딴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살에 대학교 4년제 졸업하자마자 그 친구가 인하대학교 다녔는데 대학교 4년 졸업하자마자 25살에 7급으로 임용을 했어요. 지금 어디 있냐면 대전에 정부청사가 있어요. 거기 조달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임용된 지 3개월 만에 저를 먼저 찾아온 거예요. 제가 서울시청 앞에 있었는데 저를 찾아와서 종이 2장을 보여주더니 자기 연금 준비 좀 해달래요. 주변에 공무원분들 다 아까 한두 분씩 계시다 그랬잖아요. 공무원분들은 지금 본인들이 나중에 연금 얼마 받는지 미리 알고 있어요. 그 종이 2장짜리를 그 친구가 가지고 온 건데 후배가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기호 만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25살에 7급으로 시작해서 35년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60세 3급으로 퇴직해요. 못해도 3급으로 퇴직해요. 그러면은 월에 공무원 연금 얼마 나올까요? 혹시 짐작이 되세요? 저도 이 시장을 제 시장으로 만들기 전에 그냥 저희 할아버님이 또 공무원 출신 분이라 어느 정도 받는지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종이 2장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었냐면 그 친구 기준으로 최저 연금액이 월에 158만 원이고 최대가 186만 원이에요. 나 한 300밖에 안 나가는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자, 9급 기준은 어떨까요? 9급. 저는 지금 7급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9급은 90만 원대예요. 90만 원대. 최대가 120만 원대예요. 이래서 공무원분들이 임용하고 나서 5년도 안 돼서 퇴사율이 엄청 많아요. 요즘에. 하는 일은 많고 급여는 적어. 연금도 줄었어. 내가 이 정도 노력이면 대기업 들어간다라고 하고 그냥 나오세요. 진짜로. 제 고객들 중에서도 되게 많이 봤어요. 정말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상품 2가지 세트 판매하고 나서 대전으로 증권 전달하러 내려갔는데 소개를 받게 된 거예요, 동기들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출장 쓰면서 28명을 만났어요. 만나고 그분들 정보 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한 달 준비한 다음에 한 달 뒤에 내려갔어요. 한 달 동안 영업도 안 하고 그분들 것만 준비했어요. 내려가서 28명한테 생보 상품으로만 판매했거든요. 그때는 교차 판매 안 돼갖고. 생보 상품으로 한 71건 판매했어요. 이런 식으로 니즈 환기해갖고. 급여가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6이었거든요. 원수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리점보다는 그 수수료가 낮았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다음 달 급여가 4,700 나왔어요. 그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 시장은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주변에 공무원분들 퇴직 얼마 안 놔두신 분들 있죠. 그분들 통해서 키맨 삼아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시장 확대됩니다. 분명하게 돼요. 이거 그냥 뭐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리시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 제가 이렇게 교육하고 나서 저 시장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분들 지금 날아다니세요. 막 관공서에 공문 막 보내고 거기 가서 한 2~3명씩 오전마다 가서 이렇게 미팅하고 지금 너무 재밌게 일하고 계세요.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한 귀로 듣고 흘리시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진짜로 나이 상관없어요. 시도하시는 분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25, 6대부터 월급으로 4천, 5천씩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시장만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충분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2대 플랜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종신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죽을 때까지 연금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피보험자를 자녀로 두면 돼요. 자녀로. 계약자 수익자를 부모로 두고 피보험자를 자녀로 두면 자 일단 돈 내는 사람은 부모잖아요. 부모가 보험료 납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저희가 45세부터 연금 개시 된다 그랬죠. 피보험자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45세가 됐을 때 저희가 연금을 받습니다. 저희가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90세까지 생존해 있다라고 가정하고 15년 동안 연금 수령할 수 있는 게 100만 원씩 10년을 냈어요. 1억 2천 냈어요. 기본형 기준으로 1억 3,400, 초기 집중 기준으로 1억 2천 7백을 수령하고 사망을 합니다. 부모가. 일단 낸 돈보다 많이 수령했죠. 그리고 나서 부모가 사망해도 누가 살아있어요? 자녀가 다지. 피보험자의 자녀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자녀가 부모가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던 아니면 연루해서 사망을 하던 계약자 수익자 변경하시면 돼요. 법정 상속인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 계약 관계자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계약자 수익자 변경을 자녀가 이어받은 다음에 100세까지 생존해 있다라고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40년 동안 기본형 기준으로 3억 5,900, 초기 집중 기준으로 3억 600이에요. 저희가 낸 돈은 1억 2천인데 부모랑 자녀가 모두 수령한 연금액을 살펴보면 4억 9천, 4억 7천입니다. 4배 수령했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품이 괜히 많이 판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경쟁력 있고 변액임에도 불구하고 보증되어 있는 연금을 그냥 계속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걸 선호하신 분들이 더 이 상품을 선호하십니다. 변액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의사분들이 매월 3천, 4천씩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약이.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합리적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중견기업 대표님들은 대형 3사를 선호하세요. 삼성, 하나, 교보 여기를 선호하시는데 사자 직업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변호사, 변리사, 계리사, 뭐 아니면 뭐 의사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합리적인 걸 찾으시기 때문에 저희 회사 상품 굉장히 많이 선호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천천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한번 연구해 보시거나 공부해 보시고 학습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DGB 하면 좀 뭐가 떠오르세요? 네, 옛날에? 저는 DGB 몰랐어요. 전 지금 이 회사 다니고 있는데 전 DGB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때는 이 이름이 그게 아니고 어디에서 어디 걸 이름이 바뀐 게 바뀌었지? 아니에요. 이름이 바뀌었다? 바뀌진 않았어요. 그냥 인수를 한 거지. 옛날에 우리아비바 이런 데 인수한 거고. 우리 아비가. 자, 생보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RBC 비율이에요. RBC 비율. 이게 뭐냐면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한테 보험금 지급해야 되죠.
그걸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력을 수치화시킨 게 RBC 비율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2년 정도 후면은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게 바뀌어요. 도입이 돼요. 그러면 이 비중 자체를 150% 이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회사는 회사 규모 대비했을 때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저희가 삼성생명, 하나생명보다 이 비율이 높아요. 그 말은 뭐냐? 5% 보증해서 지급 다 하더라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정적이고 튼튼한 회사고 DGB는 대구은행 뭐 계열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구은행의 계열사는 아니고 저희는 지주사 소속인 거예요. 지주사에 은행도 있고 캐피탈도 있고 저희 생보사도 있고 투자증권도 있고 다 있어요. 신한생명이 신한은행의 계열사가 아니거든요. KB생명이 국민은행의 계열사가 아니에요. 다 지주사 소속이에요. 지주사.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행을 끼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준비를 좀 잘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회사적인 측면에서는 인지도 자체는 중소보험사이기 때문에 또 대구에 연고지가 원래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영상으로 부산 분들은 시청하고 계신다라고 했잖아요. 부산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구은행이 대구에서 점유율이 40%가 넘어요. 신한은행, 국민은 안 가요. 대구 사람들은. 그래서 이 DGB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안정적인 회사구나라는 거를 또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또 국내 대주주가 삼성생명하고 국민연금이에요. 그만큼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판매하실 때 고객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는 한 번쯤 알아보시고 판매할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 업무 연락망이에요. 근데 저희가 설계 매니저가 없어요. 저희 회사가 설계 매니저가 없습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본사에 들어가면 설계 업무만 하다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지점장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도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한 오후 3, 4시면 본사에 있거든요. 그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설계 매니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좀 놔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조금 만약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당분간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 만약에 서류 관련된 부분에서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총무님한테 바로 전화하세요. 김수정 주임님한테. 그리고 전산 설치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원격 지원 되니까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원격 지원 받으신 다음 설치하시면 되고요. 혹시 모바일도 활용 많이 하시나요? 모바일 같은 거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저희 계피 달라도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더라도 모바일로 다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나눠드린 책자 보면은 모바일 설치할 수 있는 링크라든지 뭐 QR코드 그런 게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여기 이수 쪽에는 제가 피플라이프 담당이기 때문에 이수 쪽에는 가끔 와요. 그래서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어쩌다 한 번씩 들러서 이렇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전산적인 부분은 제가 좀 도와드리고 갈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시간 정도 진행했는데 여기서 일단 교육은 마무리할게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